자, 오늘은 3월 2주차 첫 번째 문법 수업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숙제를 오늘 검사했는데 이미 낸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낸 사람도 있거든. 가능한 빨리 내고 빨리 숙제 가지고 가서 하면 좋겠어요. 강민이랑 소윤이랑 한번 이름 적어볼까? 진영이랑 준아, 창민이 다들 그립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분사 구문이라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자, 분사 구문은 몇 번 수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오늘 배울 거는 이때 동안 배웠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이제 3학년이나 고등문법에서 조금 나오는 내용들이거든. 근데 다음 시간에 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우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지 다음 시간에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작하기 앞서서 분사가 조금 개념이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갈 건데요.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건 컨셉 노트 필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같이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 못하고 있는지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라고 하면 우선 동사가 어떤 분사가 되는 거? 형용사가 되는 게 바로 분사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분사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 두 가지가 있었다. 그치? 분사로 되면서 형태가 현재 분사와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했었죠.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의 ing, 과거 분사는 불규칙이거나 ed인 형태입니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쓰임으로 쓰인다고 했었지? 이 친구의 쓰임은 첫 번째는 동그라미가 좀 순서가 바뀌었다. 작은 동그라미가 밑으로 가야 된다. 어쨌든 첫 번째는 명사 수식하는 거. 그치? 명사 수식하는 거. 두 번째는 보어 역할로 하면서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선생님이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현재 분사할래, 과거 분사할래 하면서 비교하는 대상, 명사를 찾는 걸 할 때 주어를 찾아야 할지 목적어를 찾아갈지 명사 아니면 그냥 다른 일반적인 명사 수식하는 경우인지를 찾는 경우를 구분을 잘 해야 돼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의 쓰임뿐만 아니라 조금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쵸? 어떻게 구분을 했지? 첫 번째는 감정동사가 아닌 경우일 때는 현재 분사인 경우에는 능동이나 그 다음에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과거 분사인 경우에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감정동사로 시작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현재 완료 경우에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만듦, 그 다음에 과거 분사에는 감정을 느끼는 주체이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크게 분사에 대한 큰 그림이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오늘 분사 구문에 넘어갈 건데요. 사실 분사 구문 하기 전에 얘들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이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분사 구문을 하려면 너희가 먼저 옛날에 배웠던 기억을 조금 끄집어 가지고 와야 돼. 옛날에 배웠던 기억을 끄집어내야 돼. 우리 혹시 접속사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접속사. 아마 요 교재에서는 안 했고 그 전 교재에서 했는데 접속사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접속사는 우선 복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접속사는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 무슨 접속사, 무슨 접속사, 무슨 접속사 혹시 기억나니?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연결해주는 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다 연결시켜줄 수 있고 연결되는 것들의 형태가 비슷한 게 들어와야 된다, 같은 게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fan voice 이렇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뭐 for 해볼까?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런 친구들 등위 접속사로 쓰이는 거. 물론 so는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d but or nor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쓰는 거.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었죠. 등위 접속사.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뭐 B as well as A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속 접속사라는 것도 있어. 종속 접속사 발음이 안 되죠?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게 사실 요번에 제일 중요한 거든.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게
종속 접속사였어요. 그래서 자, 이 친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데 이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이 명사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절의 역할을 하기도 해. 다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이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형용사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 있다고 했었어. 그걸 결정하는 거 누구? 접속사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에는 대표적으로 뭐 대시나 뭐인지 아닌지 if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이 있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은요. 부사절은 지금부터 요게 중요한 거예요. 부사절은 조, 양, 이, 때, 동 요런 친구들이 들어가면 부사의 의미를 이 문장 전체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 자, 쌤이 쓸데없는 거 조금 지울게. 명사절, 형용사절 지금 별로 안 중요하니까 지우고요. 이거 형태도 좀 지울게요. 자, 조건, 양보, 이유, 때, 동시동작이라고 해서 자, 조건에 나타내는 접속사 뭐 있지? if, 양보, though or though, 뭐 even though, 이유, because, as, since, 때, when 뿐만 아니라 뭐뭐 후에라는 의미에 나타내는 after, before 이런 거,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while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치? 여기 있는 요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부사절의 역할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 접속사 같은 경우는 우선 형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주어 플러스 동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해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형태가 첫 번째.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속사가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 접속사가 이끄는 절. 접속사, 주어, 동사하고 그 다음에 콤마로서 이게 원래는 두 개의 문장이다 라는 거를 구분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형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기 접속사가 포함된 이 문장을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하냐면 종속절이라고 해요. 접속사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하면 주절이라고 해요. 다시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 주절이야. 얘들아, 이 친구가 더 중요한 역할이야. 주절. 다시 두 번째,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 무슨 절? 주절. 그리고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종속절. 주인과 종이라고 했었어. 선생님 설명을 그때.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속절, 같은 종속절이죠. 그런데 앞에 나오는 접속사의 정리에 따라서 이 친구를 종속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조건, 양보, 이유, 때, 동시동작이라는 접속사가 오게 되면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도 합니다. 부사절. 그리고 이 친구도 부사절. 그래서 그 종속 접속사라는 문장에서 주어의 형태는 주어의 형태래요.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의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들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부사 접속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부사절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주냐면 분사구로 바꾸는 게 바로 분사구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뒤에 접속사가 포함된 이 문장을 분사인 형태로 바꿔주는 게 바로 분사인 구의 형태라고 바뀐다고 해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잠깐. 주어와 동사가 다 있는 문장을 주어와 동사가 아닌 분사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걸 바꾸는 방법이 나와져 있어.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예문을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더 지저분하다. 없앨게. 자, 예시 아무거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종속절이랑 주절이라는 말을 한번 하긴 했는데 예문으로서 그냥 설명을 바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을 들어볼게요.